평범한 5살 아이의 눈동자가 깊은 어둠 속에서 번뜩입니다. 그 눈빛은 이해할 수 없는 공포, 그리고 순수한 배신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마지막 순간 아이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역사는 흔히 헬가 괴벨스, 나치 선전장관 요제프 괴벨스의 맏딸이 어머니의 품에서 평화롭게 잠들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평화로운 죽음이라는 이야기는 어쩌면 우리가 감히 직시할 수 없는 잔혹한 진실을 가리기 위한 거짓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그 그림자 뒤에 숨겨진, 그리고 우리 모두가 외면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파헤치려 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역사적 사실의 재구성을 넘어 인간이 극단적인 이념에 사로잡혔을 때 얼마나 잔혹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경고입니다. 그것은 가장 순수한 존재인 아이들마저도 전쟁의 가장 추악한 희생양이 될 수 있음을 증명합니다. 1945년 4월 베를린의 지하 벙커, 지상에는 연합군의 포격이 쉴 새 없이 쏟아졌습니다. 히틀러의 천년 제국은 불과 며칠 안에 무너져 내릴 운명이었습니다. 그 지하 미로 같은 공간에서 세계 역사상 가장 극악무도한 범죄자들이 최후를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사이에는 6명의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빛 한 줄기 없는 콘크리트 감옥에서 바깥 세상의 혼돈을 알지 못한 채 그림을 그리고 작은 인형으로 놀고 있었습니다. 맏딸 헬가는 12살, 가장 어린 헤다는 4살이었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히틀러의 H 이니셜을 따서 지어졌습니다. 선전장관 요제프 괴벨스와 그의 아내 마그다 괴벨스는 광적인 나치 이념의 신봉자였습니다. 그들은 히틀러에 대한 충성을 목숨보다 소중히 여겼고 그들의 아이들 또한 그 이념의 완전한 일부여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지하 벙커에서 아이들은 때로는 히틀러의 방문을 받아 사탕을 선물 받기도 했습니다. 헬가는 히틀러가 가장 아끼는 아이 중 하나였고 그녀의 예리한 지성과 아름다운 외모는 그들의 불길한 미래를 가리는 순진한 가면이었습니다. 하지만 바깥 세상의 지옥이 벙커의 문을 두드릴 때 그 가면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마그다 괴벨스는 아이들이 낯이 없는 세상에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아이들의 생존이 오히려 비극으로 비쳤을 것입니다. 이러한 비틀린 모성애는 인류 역사상 가장 끔찍한 결정 중 하나로 이어졌습니다. 그녀는 남편과 함께 동반 자살하기 전 아이들을 죽이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6명의 아이를, 그것도 자신의 손으로 죽인다는 것은 어떤 어머니에게도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그녀는 아이들에게 감기약이라 속여 수면제를 먹였습니다. 아이들이 깊은 잠에 빠져들자 마그다는 치과 의사를 불렀습니다. 치과 의사는 각각의 아이들의 입에 시안화 칼륨 캡슐을 넣어 터뜨렸습니다. 이것이 오랫동안 알려져 왔던 역사적 사실입니다. 아이들은 고통 없이 평화롭게 잠든 채 죽음을 맞이했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순진무구한 아이들이 과연 아무런 저항도 없이 잠든 채 죽음을 맞이했을까요? 이 이야기가 섬뜩하면서도 흥미롭다면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우리는 제2차 세계대전에 숨겨진 다른 진실들도 계속 파헤칠 것입니다. 수십 년이 흐른 뒤 서울의 한 조용한 도서관에서 김지훈 교수는 낡은 역사 자료들을 뒤적이고 있었습니다. 김 교수는 전쟁 범죄 연구로 명성이 높은 역사학자였습니다. 그는 항상 공식적인 역사 기록 너머의 진실을 추구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베를린 지하 벙커 생존자들의 증언을 담은 미공개 문서들을 검토하던 중 이상한 기록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한 러시아군 장교의 보고서에서 헬가 괴벨스의 시신 상태에 대한 짧은 언급이 있었습니다. 다른 아이들과는 달리 그녀의 얼굴에는 명확한 저항의 흔적이 있었다. 김 교수는 이 한 줄의 기록에 사로잡혔습니다. 그것은 오랫동안 믿어왔던 평화로운 죽음이라는 서사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내용이었습니다. 다른 모든 아이들은 평온한 표정으로 발견되었지만 헬가만은 달랐다는 것입니다. 그는 즉시 이 기록의 진위를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김 교수는 밤낮으로 자료를 뒤졌습니다. 그는 독일어, 러시아어, 그리고 영어로 된 수많은 보고서와 회고록을 읽었습니다. 그는 지하 벙커에 있었던 다른 사람들, 예를 들어 간호사나 의사들의 증언을 교차 검토했습니다. 대부분의 증언은 마그다 괴벨스가 아이들에게 수면제를 먹였고 아이들은 깊은 잠에 빠졌다는 것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김 교수는 그 과정에서 한 간호사의 회고록에서 또 다른 불안한 단서를 발견했습니다. 그 간호사는 헬가가 유독 영리하고 예민하여 어머니의 행동을 의심하는 듯한 눈빛을 보였다고 기록했습니다. 헬가는 종종 "엄마, 무슨 일이 일어날 건가요? 라고 묻곤 했다고 합니다.
다른 아이들이 순진하게 약을 받아 마실 때 헬가는 어머니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약을 거부하려 했다는 증언도 있었습니다. 그녀는 어머니의 얼굴에 드리운 어둡고 결연한 표정에서 무언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음을 직감했을지도 모릅니다. 김 교수는 강남의 한 커피숍에서 그의 후배 연구원인 이서연 박사와 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 박사는 젊고 날카로운 통찰력을 가진 고고학자로 고대 유물뿐만 아니라 현대사의 미스터리에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교수님, 헬가만이 저항했다는 것은 정말 충격적입니다. 이 박사가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말했습니다. 그녀는 이미 12살이었고 다른 어린 동생들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이해했을 겁니다. 죽음의 그림자를 느꼈을 수도 있어요. 김 교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러시아 장교의 보고서는 짧지만 명확합니다. 저항의 흔적. 하지만 대부분의 역사책은 그런 세부 사항을 생략하고 평화로운 죽음이라는 아름다운 거짓을 선택했죠. 그들은 오랫동안 벙커 생존자들의 증언과 공식 보고서 사이에 미묘한 차이점들을 분석했습니다. 괴벨스 부부의 주치의였던 의사 룸프의 증언은 수면제 투여 과정을 상세히 묘사했지만 아이들의 마지막 순간에 대한 언급은 피했습니다. 마치 어떤 불편한 진실을 의도적으로 회피하는 듯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김 교수는 헬가의 강인한 성격과 똑똑함에 주목했습니다. 그녀는 히틀러조차도 총명한 아이라고 칭찬했을 정도로 어른스러웠고 관찰력이 뛰어났습니다. 만약 그녀가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감지했다면 조용히 운명을 받아들이기보다는 저항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역사가들이 간과했던 작은 조각들이 맞춰지면서 끔찍한 진실이 서서히 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죽음은 결코 평화롭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지하 벙커의 마지막 밤은 절망과 광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마그다 괴벨스는 아이들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그들이 깊은 잠에 빠지자 치과 의사를 불렀습니다. 치과 의사는 망설였습니다. 자신의 손으로 아이들을 죽인다는 것은 그의 직업적 윤리를 송두리째 흔드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마그다의 강압적인 태도와 히틀러의 충성이라는 압박은 그를 굴복시켰습니다. 그는 가장 어린 아이들부터 시작하여 입에 시아나칼륨 캡슐을 넣고 터뜨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헬가의 차례였습니다. 그녀는 다른 아이들보다 훨씬 더 깊이 잠들지 않았거나 아니면 약효가 완전히 듣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녀는 무의식 속에서 희미하게 고통을 느꼈을 수 있습니다. 혹은 잠든 척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어둠 속에서 그녀는 침입하는 손길을 느꼈을 것입니다. 갑자기 밀려오는 화학적인 쓴맛과 목구멍을 태우는 듯한 통증에 헬가는 경련하며 눈을 떴을 것입니다. 12살 소녀의 눈에 들어온 것은 자신의 어머니와 의사의 사늘한 얼굴이었을 겁니다. 그녀의 작은 몸은 본능적으로 저항했습니다. 그녀는 필사적으로 머리를 흔들고 손을 휘저으며 독극물 캡슐을 뱉어내려 했을 것입니다. 어머니의 품에 안겨 죽었다는 아름다운 이야기는 사실 비명과 몸부림으로 가득 찬 잔혹한 현실을 가린 채였습니다. 만약 여기까지 시청하셨다면 이 이야기가 정말 당신을 사로잡았다는 뜻입니다. 좋아요를 누르고 알림을 설정하여 저희의 다음 다큐멘터리를 놓치지 마세요. 러시아군의 초기 보고서에는 얼굴의 멍과 목의 자국에 대한 언급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이는 헬가가 독극물 캡슐을 거부하려 하면서 발생한 흔적일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그녀의 작은 손톱은 아마도 공포 속에서 자신의 얼굴을 핥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녀의 마지막 모습은 평화롭지 않았고 고통과 혼란으로 일그러졌을 것입니다. 자신의 친어머니와 신뢰했던 어른에게서 배신당했다는 충격과 공포가 그녀의 어린 영혼을 뒤흔들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김지훈 교수가 찾아낸 숨겨진 진실입니다. 헬가 괴벨스는 조용히 죽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죽음에 저항했고 그 저항의 흔적은 역사의 뒤편에 묻힌 채 수십 년 동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발견은 마그다 괴벨스의 행동에 대한 새로운 질문을 던집니다. 그녀는 아이들을 구원하려 했다고 주장했지만 과연 그것이 진정한 구원이었을까요? 아니면 그녀의 광적인 이념이 빚어낸 최악의 잔혹한 범죄였을까요? 이 박사는 이 이야기를 들으며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교수님, 이 사실이 밝혀진다면 역사가들의 관점도 많이 바뀔 겁니다. 어머니의 손에 죽은 아이라는 비극적인 서사 이면에 필사적으로 삶을 움켜쥐려 했던 한 소녀의 마지막 저항이 있었던 거군요. 김 교수는 헬가의 얼굴에 남았을 공포의 흔적을 상상했습니다. 그녀는 마지막 순간까지 싸웠을 겁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 잠든 아이가 아니라 죽음의 칼날을 알아차리고 맞섰던 거죠. 이 이야기는 지하 벙커의 어두운 구석에 묻혀있던 잔인한 비밀입니다.
그것은 이념의 광기가 얼마나 순수한 생명마저도 잔인하게 짓밟을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것은 제2차 세계대전의 마지막 날, 베를린 지하 벙커에서 일어난 한 어린 소녀의 비극적인 진실입니다. 이러한 잔혹한 진실을 마주할 때 우리는 인간 본성의 가장 어두운 면을 보게 됩니다. 마그다 괴벨스와 같은 인물들은 자신들의 이념을 위해 자식마저 희생시키는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아이들의 죽음이 더 큰 가치를 지니는 것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헬가의 저항은 이 모든 것을 뒤집습니다. 그녀의 작은 몸부림은 이념의 잔인한 논리에 대한 가장 강력한 반박입니다. 그녀는 단순한 희생양이 아니라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의 생명을 지키려 했던 존재였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역사의 기록들이 항상 완전하거나 진실된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때로는 불편한 진실이 의도적으로 가려지거나 혹은 시간의 흐름 속에 잊히기도 합니다. 김지훈 교수와 이서연 박사와 같은 사람들이 그 진실을 파헤치는 것은 단순히 과거를 재구성하는 것을 넘어섭니다. 그것은 현재를 사는 우리에게 그리고 미래 세대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기 위함입니다. 권력과 이념의 맹목적인 추구가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경고입니다. 이 이야기는 또한 전쟁이라는 거대한 비극 속에서 잊히기 쉬운 개인의 고통과 투쟁에 대한 인식을 높여줍니다. 헬가 괴벨스는 단순히 요제프 괴벨스의 딸이 아니라 자신만의 삶과 고통을 가진 한 명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녀의 마지막 순간의 저항은 인류의 가장 기본적인 생존 본능을 보여줍니다. 그녀는 자신의 운명을 순순히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지하 벙커의 어둠 속에서 한 어린 소녀의 몸부림은 인간의 존엄성이 결코 쉽게 꺾이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어머니의 광적인 이념 아래 헬가는 과연 이념의 희생자였을까요? 아니면 마지막 순간까지 존엄을 지키려 했던 전사였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이 모든 사실들이 오늘날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극단적인 이념은 항상 순진무구한 생명을 위협하며 그 이념에 맹목적으로 따르는 것은 재앙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헬가 괴벨스의 이야기는 이러한 경고를 가장 비극적인 방식으로 우리에게 전달합니다. 오늘날에도 세계 곳곳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이념적 갈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역사의 교훈을 통해 더 이상 무고한 아이들이 희생되는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과연 인간은 이 비극적인 역사의 교훈을 제대로 배우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는 여전히 헬가의 비명소리를 외면하고 있는 것일까요? 역사의 진실은 항상 우리에게 불편한 질문을 던집니다. 헬가 괴벨스의 숨겨진 마지막 순간은 우리가 마주해야 할 그리고 결코 잊어서는 안 될 진실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오래된 전쟁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인간 본성의 어두운 면과 그것에 저항하려는 끊임없는 투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기억해야 합니다. 평화로운 죽음이라는 거짓된 서사 뒤에 숨겨진 진실을 통해 우리는 인류의 가장 어두운 그림자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과거의 교훈입니다. 그녀의 작은 저항은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울림을 주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이 이야기는 기억되어야 할 비극이자 다시는 반복되어서는 안 될 경고입니다. 헬가 괴벨스의 이야기는 전쟁의 가장 큰 희생자들이 누구인지 그리고 이념의 광기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그녀의 죽음이 평화롭지 않았다는 사실은 우리가 역사를 바라보는 시각에 대한 깊은 성찰을 요구합니다. 역사는 승리자의 기록일 뿐 아니라 잊혀진 희생자들의 침묵 속 절규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 침묵을 깨고 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유일한 길일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헬가 괴벨스의 죽음이 단지 비극적인 역사의 한 페이지가 아니라 인간이 극단적인 상황에서 보이는 본성 그리고 희망을 잃지 않는 투쟁의 상징으로 기억되기를 바랍니다. 그녀의 영혼이 진정으로 평화롭게 잠들 수 있도록 오늘날 우리는 지하 벙커의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그녀의 마지막 외침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역사가 아니라 현재를 사는 우리에게 던지는 날카로운 질문입니다. 우리는 이 질문에 어떻게 답할 것인가? 우리는 과연 이 진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 질문들이 바로 헬가 괴벨스 이야기가 주는 진정한 유산입니다. 끝. 평범한 5살 아이의 눈동자가 깊은 어둠 속에서 번뜩입니다. 그 눈빛은 이해할 수 없는 공포 그리고 순수한 배신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마지막 순간 아이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역사는 흔히 헬가 괴벨스, 나치 선전장관 요제프 괴벨스의 맏딸이 어머니의 품에서 평화롭게 잠들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평화로운 죽음이라는 이야기는 어쩌면 우리가 감히 직시할 수 없는 잔혹한 진실을 가리기 위한 거짓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그 그림자 뒤에 숨겨진, 그리고 우리 모두가 외면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파헤치려 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역사적 사실의 재구성을 넘어 인간이 극단적인 이념에 사로잡혔을 때 얼마나 잔혹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경고입니다. 그것은 가장 순수한 존재인 아이들마저도 전쟁의 가장 추악한 희생양이 될 수 있음을 증명합니다. 1945년 4월 베를린의 지하 벙커, 지상에는 연합군의 포격이 쉴 새 없이 쏟아졌습니다. 히틀러의 천년 제국은 불과 며칠 안에 무너져 내릴 운명이었습니다. 그 지하 미로 같은 공간에서 세계 역사상 가장 극악무도한 범죄자들이 최후를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사이에는 6명의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빛 한 줄기 없는 콘크리트 감옥에서 바깥 세상의 혼돈을 알지 못한 채 그림을 그리고 작은 인형으로 놀고 있었습니다. 맏딸 헬가는 12살, 가장 어린 헤다는 4살이었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히틀러의 H 이니셜을 따서 지어졌습니다. 선전장관 요제프 괴벨스와 그의 아내 마그다 괴벨스는 광적인 나치 이념의 신봉자였습니다. 그들은 히틀러에 대한 충성을 목숨보다 소중히 여겼고 그들의 아이들 또한 그 이념의 완전한 일부여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지하 벙커에서 아이들은 때로는 히틀러의 방문을 받아 사탕을 선물 받기도 했습니다. 헬가는 히틀러가 가장 아끼는 아이 중 하나였고 그녀의 예리한 지성과 아름다운 외모는 그들의 불길한 미래를 가리는 순진한 가면이었습니다. 하지만 바깥 세상의 지옥이 벙커의 문을 두드릴 때 그 가면은 산살조각 났습니다. 마그다 괴벨스는 아이들이 낯이 없는 세상에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아이들의 생존이 오히려 비극으로 비쳤을 것입니다. 이러한 비틀린 모성애는 인류 역사상 가장 끔찍한 결정 중 하나로 이어졌습니다. 그녀는 남편과 함께 동반 자살하기 전 아이들을 죽이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6명의 아이를, 그것도 자신의 손으로 죽인다는 것은 어떤 어머니에게도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그녀는 아이들에게 감기약이라 속여 수면제를 먹였습니다. 아이들이 깊은 잠에 빠져들자 마그다는 치과 의사를 불렀습니다. 치과 의사는 각각의 아이들의 입에 시안화 칼륨 캡슐을 넣어 터뜨렸습니다. 이것이 오랫동안 알려져 왔던 역사적 사실입니다. 아이들은 고통 없이 평화롭게 잠든 채 죽음을 맞이했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순진무구한 아이들이 과연 아무런 저항도 없이 잠든 채 죽음을 맞이했을까요? 이 이야기가 섬뜩하면서도 흥미롭다면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우리는 제2차 세계대전에 숨겨진 다른 진실들도 계속 파헤칠 것입니다. 수십 년이 흐른 뒤 서울의 한 조용한 도서관에서 김지훈 교수는 낡은 역사 자료들을 뒤적이고 있었습니다. 김 교수는 전쟁 범죄 연구로 명성이 높은 역사학자였습니다. 그는 항상 공식적인 역사 기록 너머의 진실을 추구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베를린 지하 벙커 생존자들의 증언을 담은 미공개 문서들을 검토하던 중 이상한 기록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한 러시아군 장교의 보고서에서 헬가 괴벨스의 시신 상태에 대한 짧은 언급이 있었습니다. 다른 아이들과는 달리 그녀의 얼굴에는 명확한 저항의 흔적이 있었다. 김 교수는 이 한 줄의 기록에 사로잡혔습니다. 그것은 오랫동안 믿어왔던 평화로운 죽음이라는 서사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내용이었습니다. 다른 모든 아이들은 평온한 표정으로 발견되었지만 헬가만은 달랐다는 것입니다. 그는 즉시 이 기록의 진유를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김 교수는 밤낮으로 자료를 뒤졌습니다. 그는 독일어, 러시아어, 그리고 영어로 된 수많은 보고서와 회고록을 읽었습니다. 그는 지하 벙커에 있었던 다른 사람들, 예를 들어 간호사나 의사들의 증언을 교차 검토했습니다. 대부분의 증언은 마그다 괴벨스가 아이들에게 수면제를 먹였고 아이들은 깊은 잠에 빠졌다는 것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김 교수는 그 과정에서 한 간호사의 회고록에서 또 다른 불안한 단서를 발견했습니다. 그 간호사는 헬가가 유독 영리하고 예민하여 어머니의 행동을 의심하는 듯한 눈빛을 보였다고 기록했습니다. 헬가는 종종 "엄마, 무슨 일이 일어날 건가요? 라고 묻곤 했다고 합니다. 다른 아이들이 순진하게 약을 받아 마실 때 헬가는 어머니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약을 거부하려 했다는 증언도 있었습니다. 그녀는 어머니의 얼굴에 드리운 어둡고 결연한 표정에서 무언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음을 직감했을지도 모릅니다.
김 교수는 강남의 한 커피숍에서 그의 후배 연구원인 이서연 박사와 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 박사는 젊고 날카로운 통찰력을 가진 고고학자로 고대 유물뿐 아니라 현대사의 미스터리에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교수님, 헬가만이 저항했다는 것은 정말 충격적입니다. 이 박사가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말했습니다. 그녀는 이미 12살이었고 다른 어린 동생들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이해했을 겁니다. 죽음의 그림자를 느꼈을 수도 있어요. 김 교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러시아 장교의 보고서는 짧지만 명확합니다. 저항의 흔적. 하지만 대부분의 역사책은 그런 세부 사항을 생략하고 평화로운 죽음이라는 아름다운 거짓을 선택했죠. 그들은 오랫동안 벙커 생존자들의 증언과 공식 보고서 사이에 미묘한 차이점들을 분석했습니다. 괴벨스 부부의 주치의였던 의사 룸프의 증언은 수면제 투여 과정을 상세히 묘사했지만 아이들의 마지막 순간에 대한 언급은 피했습니다. 마치 어떤 불편한 진실을 의도적으로 회피하는 듯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김 교수는 헬가의 강인한 성격과 똑똑함에 주목했습니다. 그녀는 히틀러조차도 총명한 아이라고 칭찬했을 정도로 어른스러웠고 관찰력이 뛰어났습니다. 만약 그녀가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감지했다면 조용히 운명을 받아들이기보다는 저항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역사가들이 간과했던 작은 조각들이 맞춰지면서 끔찍한 진실이 서서히 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죽음은 결코 평화롭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지하 벙커의 마지막 밤은 절망과 광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마그다 괴벨스는 아이들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그들이 깊은 잠에 빠지자 치과의사를 불렀습니다. 치과의사는 망설였습니다. 자신의 손으로 아이들을 죽인다는 것은 그의 직업적 윤리를 송두리째 흔드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마그다의 강압적인 태도와 히틀러의 충성이라는 압박은 그를 굴복시켰습니다. 그는 가장 어린 아이들부터 시작하여 입에 시아노칼륨 캡슐을 넣고 터뜨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헬가의 차례였습니다. 그녀는 다른 아이들보다 훨씬 더 깊이 잠들지 않았거나 아니면 약효가 완전히 듣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녀는 무의식 속에서 희미하게 고통을 느꼈을 수 있습니다. 혹은 잠든 척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어둠 속에서 그녀는 침입하는 손길을 느꼈을 것입니다. 갑자기 밀려오는 화학적인 쓴맛과 목구멍을 태우는 듯한 통증에 헬가는 경련하며 눈을 떴을 것입니다. 12살 소녀의 눈에 들어온 것은 자신의 어머니와 의사의 싸늘한 얼굴이었을 겁니다. 그녀의 작은 몸은 본능적으로 저항했습니다. 그녀는 필사적으로 머리를 흔들고 손을 휘저으며 독극물 캡슐을 뱉어내려 했을 것입니다. 어머니의 품에 안겨 죽었다는 아름다운 이야기는 사실 비명과 몸부림으로 가득 찬 잔혹한 현실을 가린 채였습니다. 만약 여기까지 시청하셨다면 이 이야기가 정말 당신을 사로잡았다는 뜻입니다. 좋아요를 누르고 알림을 설정하여 저희의 다음 다큐멘터리를 놓치지 마세요. 러시아군의 초기 보고서에는 얼굴의 멍과 목의 자국에 대한 언급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이는 헬가가 독극물 캡슐을 거부하려 하면서 발생한 흔적일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그녀의 작은 손톱은 아마도 공포 속에서 자신의 얼굴을 핥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녀의 마지막 모습은 평화롭지 않았고 고통과 혼란으로 일그러졌을 것입니다. 자신의 친어머니와 신뢰했던 어른에게서 배신당했다는 충격과 공포가 그녀의 어린 영혼을 뒤흔들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김지훈 교수가 찾아낸 숨겨진 진실입니다. 헬가 괴벨스는 조용히 죽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죽음에 저항했고 그 저항의 흔적은 역사의 뒤편에 묻힌 채 수십 년 동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발견은 마그다 괴벨스의 행동에 대한 새로운 질문을 던집니다. 그녀는 아이들을 구원하려 했다고 주장했지만 과연 그것이 진정한 구원이었을까요? 아니면 그녀의 광적인 이념이 빚어낸 최악의 잔혹한 범죄였을까요? 이 박사는 이 이야기를 들으며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교수님, 이 사실이 밝혀진다면 역사가들의 관점도 많이 바뀔 겁니다. 어머니의 손에 죽은 아이라는 비극적인 서사 이면에 필사적으로 삶을 움켜쥐려 했던 한 소녀의 마지막 저항이 있었던 거군요. 김 교수는 헬가의 얼굴에 남았을 공포의 흔적을 상상했습니다. 그녀는 마지막 순간까지 싸웠을 겁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 잠든 아이가 아니라 죽음의 칼날을 알아차리고 맞섰던 거죠. 이 이야기는 지하 벙커의 어두운 구석에 묻혀있던 잔인한 기밀입니다. 그것은 이념의 광기가 얼마나 순수한 생명마저도 잔인하게 짓밟을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것은 제2차 세계대전의 마지막 날 베를린 지하 벙커에서 일어난 한 어린 소녀의 비극적인 진실입니다. 이러한 잔혹한 진실을 마주할 때 우리는 인간 본성의 가장 어두운 면을 보게 됩니다.
마그다 괴벨스와 같은 인물들은 자신들의 이념을 위해 자식마저 희생시키는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아이들의 죽음이 더 큰 가치를 지니는 것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헬가의 저항은 이 모든 것을 뒤집습니다. 그녀의 작은 몸부림은 이념의 잔인한 논리에 대한 가장 강력한 반박입니다. 그녀는 단순한 희생양이 아니라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의 생명을 지키려 했던 존재였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역사의 기록들이 항상 완전하거나 진실된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때로는 불편한 진실이 의도적으로 가려지거나 혹은 시간의 흐름 속에 잊히기도 합니다. 김지훈 교수와 이서연 박사와 같은 사람들이 그 진실을 파헤치는 것은 단순히 과거를 재구성하는 것을 넘어섭니다. 그것은 현재를 사는 우리에게 그리고 미래 세대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기 위함입니다. 권력과 이념의 맹목적인 추구가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경고입니다. 이 이야기는 또한 전쟁이라는 거대한 비극 속에서 잊히기 쉬운 개인의 고통과 투쟁에 대한 인식을 높여줍니다. 헬가 괴벨스는 단순히 요제프 괴벨스의 딸이 아니라 자신만의 삶과 고통을 가진 한 명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녀의 마지막 순간의 저항은 인류의 가장 기본적인 생존 본능을 보여줍니다. 그녀는 자신의 운명을 순순히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지하 벙커의 어둠 속에서 한 어린 소녀의 몸부림은 인간의 존엄성이 결코 쉽게 꺾이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어머니의 광적인 이념 아래 헬가는 과연 이념의 희생자였을까요? 아니면 마지막 순간까지 존엄을 지키려 했던 전사였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이 모든 사실들이 오늘날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극단적인 이념은 항상 순진무구한 생명을 위협하며 그 이념에 맹목적으로 따르는 것은 재앙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헬가 괴벨스의 이야기는 이러한 경고를 가장 비극적인 방식으로 우리에게 전달합니다. 오늘날에도 세계 곳곳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이념적 갈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역사의 교훈을 통해 더 이상 무고한 아이들이 희생되는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과연 인나는 이 비극적인 역사의 교훈을 제대로 배우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는 여전히 헬가의 비명소리를 외면하고 있는 것일까요? 역사의 진실은 항상 우리에게 불편한 질문을 던집니다. 헬가 괴벨스의 숨겨진 마지막 순간은 우리가 마주해야 할 그리고 결코 잊어서는 안 될 진실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오래된 전쟁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인간 본성의 어두운 면과 그것에 저항하려는 끊임없는 투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기억해야 합니다. 평화로운 죽음이라는 거짓된 서사 뒤에 숨겨진 진실을 통해 우리는 인류의 가장 어두운 그림자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과거의 교훈입니다. 그녀의 작은 저항은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울림을 주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이 이야기는 기억되어야 할 비극이자 다시는 반복되어서는 안 될 경고입니다. 헬가 괴벨스의 이야기는 전쟁의 가장 큰 희생자들이 누구인지 그리고 이념의 광기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그녀의 죽음이 평화롭지 않았다는 사실은 우리가 역사를 바라보는 시각에 대한 깊은 성찰을 요구합니다. 역사는 승리자의 기록일 뿐만 아니라 잊혀진 희생자들의 침묵 속 절규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 침묵을 깨고 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유일한 길일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헬가 괴벨스의 죽음이 단지 비극적인 역사의 한 페이지가 아니라 인간이 극단적인 상황에서 보이는 본성, 그리고 희망을 잃지 않는 투쟁의 상징으로 기억되기를 바랍니다. 그녀의 영혼이 진정으로 평화롭게 잠들 수 있도록 오늘날 우리는 지하 벙커의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그녀의 마지막 외침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역사가 아니라 현재를 사는 우리에게 던지는 날카로운 질문입니다. 우리는 이 질문에 어떻게 답할 것인가? 우리는 과연 이 진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 질문들이 바로 헬가 괴벨스의 이야기가 주는 진정한 유산입니다.